안녕하세요. 돌돌국장입니다. 저는 아직 제주입니다. 미세먼지가 꽤 있어서요.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점 미리 사과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 우리 돌봄러들, 특히 가족이나 지인 혹은 이웃을 돌보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요. 돌돌국장의 근황 및 생각 나누기는 동영상 끝에 말씀 나눌 테니까 이따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을 모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아픈 가족을 간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처럼 직업적으로 또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본범님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정서적 지지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께만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돌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외로워지는 일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서 감당하고 댁에서 어르신을 홀로 돌보고 계실 때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인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어머니를 돌보느라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였고 매일 밥을 챙겨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듣다 보니 민수 씨는 마음이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 민수야, 너 정말 애쓴다. 네가 힘든 거 나도 알아. 나중에 네 얘기 좀 들어줄게. 그 말 한마디에 민수 씨는 울컥했대요. 정서적 지지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희도 많이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공감의 말, 위로의 말, 예쁜 말,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휴식과 회복입니다. 돌봄이라는 건 쉬는 날이 없죠.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도 내가 쉬지 않으면 결국 나도 그 상대방도 대상자도 힘들어집니다. 70대 어머니를 돌보는 선영 씨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대요. 밥 드리고 약 드리고 씻겨 드리고 정서적 돌봄까지 전부 혼자서 다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분께서 잠깐 아이를 맡아주는 임시 돌봄 서비스를 소개해줬고 선영 씨는 처음으로 어르신, 그러니까 어머니를 맡아주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서비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아이를 맡아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을 잠깐 맡아주는 임시 돌봄 서비스를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과 2시간뿐이었지만 마음이 환기가 되면서 돌봄에 대한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은 필수입니다. 몸의 휴식 또는 마음의 휴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자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보는 사람은 자칫 자신을 돌보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두기가 쉬우세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돌봄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아픈 남편을 5년째 돌보고 있는 지영 씨는 오랫동안 병원과 집만 오가며 자신의 삶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아침마다 10분 산책을 시작했다죠. 처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산책 시간이 생기고 나서 더 밝은 에너지로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을 살리고 돌봄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제주도 사려니 숲에서 명상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정말 많은 치유가 됨을 느꼈습니다. 본범님들께서도 술이나 유흥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기 돌봄의 방법이 정말 많이 다양하니 건강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와 자원인데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혹은 경제적 지원, 간병인 제도 등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윤호 씨는 아버지의 와상 간병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 분의 조언으로 장기요약 등급 서비스를 신청해서 주 3회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목욕 서비스를 받게 되었대요. 그 이후로 윤호 씨는 병가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연차를 덜 쓰게 되고 자신의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는 곧 생존의 도구입니다. 무조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도움을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봄은요,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일이지만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 자기 자신도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혹시 돌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 이 채널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 딱 한 가지라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본범님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런 자기 돌봄의 시간 혹은 이런 정보와 자원을 이용하는 노력 그리고 휴식과 회복을 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과하지 마시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스스로를 잘 돌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는 돌돌국장의 근황 및 수다 이제 생각 나누기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주도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 많이 하고 정말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 원장님들께 또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번 정도는 녹음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아이로 자랐고요. 눈치를 많이 보던 돌돌국장은요, 이제 뻔뻔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작정 혹은 결심 혹은 결정이라는 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결심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과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저는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인간관계에 매듭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서 관계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많았던 타입이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뭘 원하는 건지도 잘 몰랐고요. 말하기가 그렇기에 더 어려웠고, 그리고 혹은 알더라도 그 부탁을 했을 때 거절받았을 때의 저의 상처가 두려워서요. 타인이 나의 부탁을 거절하면 일단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가 거절 공포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부탁 또한 거절하기가 제가 또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상대가 당연히 거절한다 라고 생각하고 거절 받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오류가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제가 거절 공포가 좀 심했는데 그 거절 공포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나의 부탁을 거절하면 곧 나를 거절하는 거다. 곧 나를 싫어해서 나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배적으로 컸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상대의 부탁과 상대 자체의 존재를 거절하는 것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부탁은 거절할 수 있지만 상대를 여전히 존중하고 좋은 친구나 좋은 동료,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그 부탁 자체는 내가 할 수 없으면 거절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나도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거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거절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아야겠죠. 예를 들면 거절할 때 명백한 또 이해 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설명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사정이 있어서 그건 들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너의 부탁은 들어주고 싶은데 너를 좋아하지만 내가 이걸 하기는 좀 어려워 라는 사정을 설명한다면 그 관계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별것 아닌데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요, 제가 이제 1일 투어 갔던 가이드분께 사진도 제가 원할 때 찍어달라고 공손하게 예쁘게 부탁을 드렸고요. 또 길을 지나가는 분들께도 제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물어볼 게 있거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필요한 것을 요청을 잘 드려봤어요. 물론 거절하는 분도 계셨고 잘 주신 분들이 대다수셨고요. 물론 저도요. 그분들께서 지나가는 분들이나 차 안에 같이 탔던 분들, 뒷자리 분들께서 부탁을 하시면 가능한 한 들어드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을 들어주셨거나 제가 부탁을 해드렸던 분들이 화답하는 미소가 어찌나 예쁘시던지 제 마음이 다 따뜻하고 훈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네 가지 선물처럼 자신에게 10분이라도 산책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외람되게 염려돼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 주변에 원장님들, 국장님들 운동에, 술에, 유흥으로 많이들 스트레스 해소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방법은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도록 스트레스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들 계시죠? 특히 알코올성 치매는 약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모셔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요. 지금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요, 제주도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운 공원 혹은 가로수에 돋아나는 새싹만 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아주지 않아서 안 예쁜지 예쁜지 우리가 잘 몰랐을 겁니다. 매년 돋아나는 새싹이지만 겨우내 그 모진 추위를 다 견디고 씩씩하게 돋아나는 걸 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들, 원장님들 모두 좋은 변화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돌돌국장이 응원드리고요. 정서적으로 지지를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주말 저녁이라고 또 술 한잔 기울이지 마시고요. 가족분들과 따뜻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따로 있지만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원장님들 두 손 꼭 잡고 있습니다.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말 저녁 훈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돌돌국장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갑자기 많아지셔서 사실 조금 겁이 났었는데요. 이게 겁날 일인가요? 그쵸? 감사한 일이죠. 부족한 채널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돌돌국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굿나잇 인사를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잘 자요.